아재학교 보름달 캠프 갈 때마다 자주 듣는 그 질문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뭐 게임 중독 이런 얘기들이죠. 엄마들은 참 그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항상 모든 고민이 아이들과 또 남편에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서 참 많이 노셨죠. 산과 들, 또 친구의 골방, 만화방 빵집, 또 소풍도 갔어요. 그 당시에 참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학교 밖에서 놀 수 있는 어떤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어디서 놀죠, 요즘에? 친구를 어디서 만나죠? 이미 학교는 이번 학기에 불투명하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없었죠. 요즘 아이들은 친구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납니다. 거기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우정을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개 아이들은 어디서 노나요? 자랄 때 아주 많이 놀아주셨어요. 그곳 말고, 온라인 공간 말고 딱히 놀 곳이 있나요? 공부. 학원. 아이들이 하루 일정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11시, 12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죠. 아이들이 어른들의 감시를 피해서 만든 유일한 놀이터가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놀이터입니다. 그 놀이터를 뺏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혹은 게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오버워치나 배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또 그것 외에도 이제 들어보지 못한 게임을 하더라고요. 뭐 역할극도 하고 외국인들과 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와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마스터하더라고요. 저는 게임을 구입할 때 게임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아빠를 설득하라고 합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죠. 그러고 나서 네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서 허락한다 라고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해본 적도 없고요. 스타크래프트가 마지막 게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주구장창 저는 만화방을 다녔는데, 또 무협지도 상당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밤을 새워가면서 무협지를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인생이 달라지셨어요? 만화방과 무협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추락했나요?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 그냥 간식을 가져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자신의 게임을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끄시고요. 사춘기 아이의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십시오. 이제는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수업 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책상에 놓으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압수하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수업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선생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뭔가 좀 보충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렴. 단 수업과 관계된 것 외에 검색하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은 그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우리 면소재지 아이들에게 글쓰기, 특히 논술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그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정보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선생님이 질문한 주제에 대해서 검색하기. 그러면 수많은 정보들이 뜨잖아요.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또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보들 중에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종합하기, 그리고 간추리기,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을 발표하기.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스마트폰과 게임과 산다는 아이들인데, 의외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에는 상당히 그 한계를 보이더라고요. 또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챙기는 건 아니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었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나 게임, 컴퓨터를 다종다양하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4차 혁명,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IoT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텐데, 활용하지 못하면 활용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게 해야지 스마트폰이 우리를 가지고 놀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소비성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노예로서, 종으로서 전락시킨다고 봐야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춘기 아들에게 엄마랑 캠핑 가자, 놀러 가자, 이런 거 아이들 싫어하죠. 어릴 때부터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가정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 가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싫어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관심하다가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너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놀아준다면 놀아줘야 되잖아요. 간섭하지 않아야 되는데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결국은 훈계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 싫어하는 거죠. 대성화시키는 것. 독립적인 생활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이 때 아이들을 가두려고 하니까 싫어하죠.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나 형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을까요? 독립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그는 이유가 뭡니까? 독립을 가로막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이죠. 외세가 되지 마십시오. 사실 그 사춘기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것, 특히 엄마 아빠가 없는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아주 좋아하죠.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 캠핑 가자, 뭐 이런 것들,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캠핑,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엄마나 아빠가 놀 사람을 좀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 엄마 아빠 품 안의 아들, 딸로 머물게 하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는 일들을 엄마가 강요하는 거잖아요. 해도 됩니다. 대신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면 되겠죠.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크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치료를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게임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주말에 드라마를 몰아보듯이, 만화를 몰아보듯이 또 주말에 많은 시간을 게임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를 뺏지 말아주세요.